우리가 얻은 거는요 없습니다. 뭐 국가가 가지는 힘이라든지 결정권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돈만 퍼주는 거죠. 대규모 비용을 전제로 한 헤드라인형 선언에 가깝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희TV입니다. 자, 이재명이가 한국과 미국 조인트 백드시트를 마무리했다 라면서 빵빵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낯빛이 조금 안 좋았죠. 핵 추진 잠수함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백악관 한미 회담 팩트시트 발표, 한국의 원자력 건조 승인도 했다, 이렇게 속보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슬쩍 바뀌기 시작하는데요. 자, 대통령실 핵 잠수함 큰 줄거리 합의, 앞으로 협의는 많이 해. 이 말은 협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과 미국 팩트시트 발표하면서 한국과 중국 관계 위한 길을 끊임없이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속보다 라면서 띄워진 김용범 정책실장 반도체 합의,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게 하기로 점점점입니다. 자, 구체성도 없고요. 뭐 7월에 재방송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관세, 안보 그냥 말장난이었습니다. 속빈 팩트 시트, 한국의 이익은 없어 보이는데요. 자, 그리고 금요일에 이 같은 발표를 한 건 왜일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말 동안 환율을 국민들에게 숨길 수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진짜 급했나 봅니다. 자, 대장동 항소 포기 여파로 민심이 급락했습니다. 지지율 팍팍 떨어졌는데요. 59% 기록, 지난주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라는 여론조사가 14일에 나왔습니다. 뭐 59% 이 지지율도 못 믿겠지만요. 어쨌든 흐름은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직무수행 부정평가, 도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본인 재판 회피가 압도적이었고요. 대장동 사건과 검찰 항소 포기 압박도 있었습니다. 독재, 독단, 외교, 법을 지 맘대로 변경한다, 부동산까지 전반적으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가 48%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갤럽인데요. 중도층은 부적절하다라고 48% 쪽으로 기울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가 김현지는 좀 지웠는데 이번엔 내가 죽겠구나 싶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이재명 정부가 서둘러서 한국과 미국 조인트 백드시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표면에는 뭐 굵직한 단어들 줄줄이 던졌죠. 핵 추진 잠수함 승인, 전작권 환수, 대미 투자, 뭐 어쩌고 관세 합의. 그런데 이 문구 뜯어다 보면요, 승인 뒤에 따라붙는 조건문들이 있습니다. 법적 요건 범위 내에서, 그리고 연료 요건 충족을 위해 협력, 향후 논의 환영한다, 이 같은 비구속 선언적 표현이 전부인 겁니다. 자, 헤드라인은 요란하지만요, 실행, 일정, 비용, 권능 분명하게 박힌 조항은 드물다라는 거죠. 즉, 정치용 헤드라인은 만들었는데 국가의 실익은 비워져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핵잠 승인, 백악관의 문화는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적으면서 곧바로 연료 조달 요건 충족을 위한 미국 측과의 협력이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한국이 실전 배치까지 가려면요, 연료, 핵 연료 주기, 기술 이전, 이렇게 미국 내 한국과 미국 원자력 협정까지 틀에 있죠. 이것을 틀어야 되는 겁니다. 큰 줄거리에 대한 합의, 앞으로 협의할 게 많다라고 인정한 거는요, 승인은 실행 보장이 아니라 절차 개시 허용에 가깝다라는 거죠. 한편 이재명 정부는요, 한국과 미국 협력을 통해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에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관해서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요, 핵 연료 관리, 그리고 관련한 미국의 의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막대한 비용 부담, 그리고 기술적 어려움도 상존한다라는 게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죠. 짧게는 10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재명 정부는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은 기술적, 군사적 완성도, 그리고 전략적, 가치적 측면에서 아직 한계가 크고요.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조건으로 활용됐다라는 거죠. 핵 억지력, SLBM 탑재, 이 불가능한 반쪽짜리 원잠은 사실상 진정한 전력 아니죠. 그러니까 국민에게 마치 안보 강화, 실질적 진전인 양 포장했다라는 거 국민적 기만입니다. 그리고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 같은 팩트시트 발표는요, 실질적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정적 안보를 확보하려면요, 기술적 역량, 전략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핵 억지력, 전략 전력을 갖춘 원자력 잠수함 개발이 필요하죠. 이렇게 되려면요, 진짜 미국과 찐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놓고 반미하고 있는 이재명과 찐찐할 리가 택도 아닌 소리죠. 자, 전작권도 비슷합니다. 문화는요, 이렇습니다. 한국의 의지를 미국이 지지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지지한다, 화이팅, 이 정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시한과 조건, 능력, 요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지지란 말은 외교적 수사지 구속력이 있는 이행 약속은 아닌 겁니다. 그 사이에요, 주한미군 지속 주둔, 그 다음에 확장 억제 재확인이 변기됐지만 한국이 실질적 지위 통제권을 언제 어떤 조건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끝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지지만 있고 실무적 합의는 없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뭐냐? 대미 투자 숫자 포장입니다. 트럼프가 임기 내에 미국에 의해서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 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근본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되어 있습니다. 즉 총량이 얼마냐? 3,500억 달러죠. 이것에 대해서 흐릿하게 썼습니다. 그런데 연 200억 달러, 2,000억 달러 10년 분납 구조, 이거는 이해했는데 트럼프 임기 내에 3년 동안 1,500억 달러, 이것도 동시에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앞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남은 3년 동안 700억 불 투자가 잡혀 있는 겁니다. 연 200억 불과 이 임기 내에 약속한 1,500억 달러. 그러니까 500억, 200억 보태서 700억 불 투자가 잡혀 있는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중 과제가 숨어 있다라는 거죠. 숫자를 늘어 놓았지만 기업과 재정이 감당할 수 있냐? 아니요. 전혀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투자 200억 달러 재원 마련의 비상이다. 한국은행이 외환 운영 65억 달러에 불과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요, 한국은행이 외환자산 운영 수익이 100억 달러가 안 됩니다. 92억 7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에 30%는 법적 의무로 적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65억 정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국채 발행도 불가피합니다. 구체적인 조달 방안도 없이 연에 200억 달러 그냥 답도 없이 던져버린 거죠. 관세 역시 문장 요란합니다. 핵심 산업 반도체 한국과 대만 유사 규모 국가와의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런 식의 상대평가식 문구로 사실상 추후 협상 유보다라는 거죠. 자동차 부품 일부 항목에 대해서 15% 관세를 적어 넣었지만요, 페널티 조항은 삭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시 인하, 철폐, 확장성은 희박하고요, 조건부 조정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여기에 미국 자동차 수입 관련된 가지고요, 기존에 한국, 미국 자동차 5만 대 상한에 폐지한다라고 했습니다. 5만 대 이상 미국 자동차 밀고 들어옵니다. 자,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이 제출한 서류 외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서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만 대 수출 제한 풀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철근과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관세 50% 이거 적혀있지 않습니다. 모호함을 떠나서 아예 찾아볼 수가 없죠. 정리를 하자라고 하면요, 빛나는 승인, 환영, 지지, 이 수사 뒤에는 조건, 유보, 상대평가가 줄줄이 매달린 문서만 가득했습니다. 헤드라인만 있는 팩트시트 쇼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 팩트시트의 허상 뒤에 숨은 실제 협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잠 승인이라는 불리한 사안이 왜 조건부에 불과한지도, 전자권 환수의 지지가 왜 공허한 외교 수사인지, 그리고 대미투자 그리고 관세 협상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불가능한 부담을 떠안고 있는지 세부 기사 그리고 수치를 통해서 검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 우파 플랫폼 강화를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김영윤TV는요, 구글 코리아가 아니라 구글 본사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와 멤버십 가입이 채널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재명이 관세 팩트시트 발표했는데요. 제가 느낀 첫 느낌이 뭐였냐면, 와, 이거 이번에 거짓말하면 진짜 양아치인데 였습니다. 근데 뭐 이재명 말 쫙 들어보면요, 그 다음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말장난 뿐인데요. 자, 핵잠 승인의 진짜 뜻은 뭐냐? 절차 개시, 권능 부여가 아닌 겁니다. 백악관의 문화는요,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한 요건 충족을 위해서 긴밀히 협력한다 정도의 명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요, 큰 줄거리 합의, 앞으로 협의가 많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승인은 정치적 문턱 통과죠. 연료 그리고 핵 연료 주기 핵심 기술은 향후에 미국 법,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과 또 별도로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조건부 진행이다라는 거죠. 자, 국내 건조 표기를 두고도요, 실제로 핵심 설계, 연료, 시험 평가의 자율성은 미국 측 관리 체계죠. 비용은 한국이 되고 모든 권한은 미국으로 귀결된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자, 요점은 뭐냐? 승인은요, go가 아니라 gate open이다 라는 거죠. 기술, 연료, 법적 제약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이재명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전작권 환수에 관해서도요, 제가 지금 화면에 팩트시트 이 발표안을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작권 환수에 대해서도 의지, 미국 측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평가하지만요, 사실상 정보 연동, 그 다음에 연합 지휘작전 같은 요건, 시안과 체크 포인트는 빠져 있습니다. 반면에 주한미군 지속, 주둔, 그리고 확장 억제, 재확인은 명료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놓고 국제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양 정상은 전시 작전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함된다. 근데 그 다음 상황이 조금 불편하죠. 무기 사가라는 겁니다. 자, 또 뭐라고 되어 있냐? 한국과 미국 양국은요,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영내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양국에 대해서 북한이 주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뭐냐? 영내의 위협에 대한 이라고 확장시켰습니다. 그 말은 중국이 포함됐다라는 거죠. 이건 시진핑한테 매매 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한미 양국은요,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같이 한다라는 거죠. 양국 정상은요, 또한 군사 영역에서 인공지능 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라고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거 이재명 정부 차원에서 잘한다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이 부분 한번 보면요,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공략하였다. 양국 정상은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전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했으며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중국에 대한 대만 침구,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한국은 이게 미국과 일본과 함께 방어하겠어라고 천명을 해버렸죠. 이거는요, 진짜 시진핑이가 이재명 들고 맴매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한미동맹의 미국 측 안정성은요, 고정했고요. 한국의 주도권 확대는 유보된 문장입니다. 정치적 지지는 들려주되 실제 이양 로드맵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로 넘긴 셈이죠. 그리고 국방비 지출은 GDP 3.5%로 증액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트럼프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투자 환영, 그 다음에 연간 200억 달러 상한, 이거 외에도요, 자, 투자 숫자의 함정도 담았는데요. 자, 영포티가 아니고 이제는 명포티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습죠. 자, 명포티 개딸개 아재들도요, 이거 쉴드 안 될 겁니다. 여러 매체가요, 트럼프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투자
환영. 이거 연간 200억 달러 상환. 이거 따로 떼면 안 됩니다. 같은 겁니다. 연 200억, 2천억 달러를 10년 분납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임기 내 남은 임기 3년이죠. 3년 내에 1,500억 달러 다시 투자합니다. 토탈 7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은행은요, 연에 100억 달러도 못 만듭니다. 자, 여기에 어떤 내용이 또 들어가 있냐면요.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서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이 부분이 좀 무섭습니다. 뭐냐면요.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대규모로 직접 구매하는 행위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중국하고 지금 통화 서프 맺었습니다. 원화 열라 찍어가지고 원화 주고 위안화 받아와서 이 위안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이 대미 투자를 한다라는 행위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재명이가 머리를 좀 썼는데요. 이것을 원천 차단한 게 트럼프다라는 겁니다. 이재명은요, 막 원화 막 찍어내가지고 그거 달러 바꾸면 된다라고 생각했겠죠? 원화를 찍어내는 동시에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 옵니다. 물가 치솟습니다. 베네수엘라 고고고 합니다. 미국은 이것부터 막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잠시 숨긴 게 있는데요. 그동안에 문제가 됐던 페널티 조항, 그 부분은 팩트 시트에서 눈씻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한국에 헛짓거리 했다가 미국한테 걸리면 제대로 무릎 꿇어서 제대로 매매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한국이 환율 방어를 위해서 국가의 재정을 움직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국에게 제재를 먹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제대로 한국 상황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한국 기업, 연기금, 정책금융위 내수, 환율, 금리까지 감안해가지고 이중 플로우를 감당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숫자, 포장은 요란하죠? 자금의 흐름, 부분, 배분, 세제, 리쇼링, 상세책은 비어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일자리, 설비 투자, 잠식만 우려가 커지는 거죠. 국내에 투자할 금액 없이 딸때 끌어서 미국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뭐냐? 그냥 불가능한 방정식이다라는 거죠. 자, 관세도 뭐 수재는 숨기고 적었는데요. 핵심은 뭐냐? 조건부 상대평가입니다. 보도에 따르면요, 자동차, 부품, 일부 품목은 15% 관세가 명문화됐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한국과 유사 규모 국가와의 미래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게라는 상대평가식 문구를 달았습니다. 이 한국과 유사한 규모의 나라 뭐겠습니까? 대만입니다. 자, 이거는 즉시 확정, 인하, 면제 이게 아니죠. 향후 타국의 뒤를 본 후에 맞춰보자라는 식의 뜻과 가깝습니다. 한국이 필요로 한 핵심 산업의 확정적인 이득을 못 받지 못했습니다. 질질질질 끌려간다라는 거죠. 자, 미국은 반도체에 대해서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미 말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0%가 때려질 경우 대한민국 산업은 와르르 심각한 거죠. 자, 반도체는요, 한국의 핵심 산업입니다. 에펙 때 잭슨 황이 이재용과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 그래픽 처리 장치 이거 최신 칩을요 26만 장 우선 공급하겠다라고 약조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바로 묶었죠. 엔비디아 최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블랙웰을 미국 기업 전용으로 묶어두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뭐라고 했냐? 트럼프는요, 가장 진보한 블랙웰 칩이 미국 그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혼자 지금 꿈꾸고 뭐 자빠진 거죠. 자, 국방은 어떻습니까? 보면은요. 아, 이런 호구 이런 진짜 붕신 다음 등급이 뭐죠? 연라붕신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구매 리스트가 선명합니다. 한국의 권능은 유보다라는 거죠. 고로 호구가 된 겁니다. 팩트시트 국내 브리핑은요. 미국 측 장비 조달 자연스레 확대될 프레이밍을 깔았습니다. 동시에 미국 상선, 해군 함정, 한국 건조 논의가 거론되지만요. 실제적으로 고부가 핵심 공정, 기술 표준에서 한국이 얻는 자율성은 극히 제한됐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주기, 시험평가, 미국 측 제도, 법 규제 이거 강력하죠? 이거가 어떻게 미국의 관여로 지금 다 잠겨있는 상황에서 이거 푸는 거 행정적 절차만 거쳐도 5년에서 10년입니다. 결과적으로 뭐 구매, 투자, 조건부 개방에 대해서는 비용이 지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휘, 기술, 결정권에 대해서는 뒤에
딜하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자, 국방비 지출 보겠습니다. GDP 대비 3.5%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환영하였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3.5%로 증액하는데 나 좀 봐주십시오 한 거겠죠. 자, 그리고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해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라는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자, 오늘의 환율. 자, 11월 14일 오후 2시 환율 보겠습니다. 1,455원으로 실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각 계산을 해보면요. 250억 달러는 36조 3,750억 원. 330억 달러 주한미군을 위한 포괄적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군 기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여지는 있다라고 봅니다. 330억 달러는요 48조 150억 원입니다. 아마 트럼프가 조금 더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라고 하죠. 그 악마를 발동시켜가지고 48조 150억 너 이거 돈 없으면 그냥 이 땅 내가 가질게,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토탈 84조 3,900억 원입니다. 네 돈으로 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자, 이런 어이없는, 자, 이것 말고도요 360억 불 규모의 이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발표를 했을까? 또 공감대만 형성하고 있는 거죠. 뭔가 도장 찍은 거 없고요, 합의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것이고 요렇게 하고 싶고 요렇게 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나는 외칠 거예요, 이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국내 정치 악재를 덮기 위한 헤드라인 전술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오늘 금요일이죠. 주말 동안에 환율 치솟는 것도 이제 화면에 안 뜰 겁니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서도 이슈를 덮는다고 지금 덮고 있는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팩트시트 발표 타이밍, 이 보도 흐름 한번 보면요. 관세, 안보, 동시 타결, 정치적 효과 극대화. 그런데 핵심 문구 대부분이 지지 환영, 향후 협의로 채워진 거, 실질 이행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내 악재를 덮는 헤드라인으로 충분하지만 국익을 지켜냈다라는 계약서로는 매우 빈약하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국제사회에서 법적 강제가 거의 없고 힘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다. 국가 역량을 빠르게 키워야 국익과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다라는 이런 붕신 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 누가 못할까요? 백악관 가서는 인간 비대로 빙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나는 페이스메이커, 그러고 시진핑 만나서는 쉐쉐하고, 암튼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했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유일한 조치였다. 늦었다고 혹여라도 지탄하지 않기를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뭔 말이야 방구야.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느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가 힘들었다. 우리가 가진 유일한 힘은 버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솔직히 미친 소리죠. 국가 수장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티는 게 유일한 힘이다 라고 했으면 끝까지 버티지 그러셨습니까? 이건 말이야 방구야죠. 정말. 그런데요, 이미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이미 2+2 무관세 협상에 대해서 영국 다음으로 빠르게 미국과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미국과 함께 움직여 왔다는 것을 이재명이가 당대표 시절에 손 떼라 하면서 최대한 늦게 하는 것이 국익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헛소리 했습니다. 버티는 게 장사가 아니죠. 일본 보십시오. 일본도 우리나라와 경제 구조가 비슷합니다. 무역에 의존한 산업 구조로 비슷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땅덩어리에 자원이 없죠.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고요. 원자재 수입해가지고 가공하고 여기 기술력 탑재해가지고 어떻게 메이드 인 자팬, 우리나라는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내보내는 게 생존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 보십시오. 일본은요 이렇게 관세 협상에서 이 불리한 환경 딛고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죠. 왜 US 스틸 인수했을까? 그런 것들 제가 다 해석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국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대한 움직였고 그것에 대해서 먼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50% 관세를 때려 맞는다라고 하면 자국의 자동차 산업은 휘청될 게 뻔하기 때문에 이미 플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 입장에서는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 US
스틸 바로 인수해가지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방어했습니다. 좌파리들은요 정정당당 없죠. 남빙 뜯고 세금에 빨대 꽂아 살고 그거로 밥 벌어먹는 게 답니다. 그러니까 경제 구조 자체를 모르는 거죠. 경쟁이라는 것 자체를요 불평등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득권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멍청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 힘의 논리 자체를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딜에 대해서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 되냐라는 것에 이 헤드가 돌지 않는 겁니다. 승인했다라고 하지만 조건입니다. 협의가 따르고요. 유보가 있습니다. 문장마다 달려 있습니다. 전자권은요. 지지만 있습니다. 로드맵은 없습니다. 투자는요. 1,500억, 200억 동시에 요구되는 불가능한 방정식을 숨겼습니다. 관세는요. 숫자는 막 써제꼈는데요.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상대평가, 추후 협상이다라는 안개 속에 넣어뒀습니다. 우리가 얻은 거는요 없습니다. 뭐 국가가 가지는 힘이라든지 결정권이라든지 하나도 없고 돈만 퍼주는 거죠. 대규모 비용을 전제로 한 헤드라인형 선언에 가깝습니다. 이 문서는요 합의 아닙니다. 그냥 말장난이 정교화된 팩트 시트 쇼다라는 거죠. 비용은 한국이 천문학적으로 되고요. 모든 법적, 사실적 능력 그리고 힘은 누가 가져가나 미국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이 정도면요. 이완영이 뺨 때리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이완영 자리 제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팩트 시트는요. 이익 없습니다. 그냥 말장난만 남았다라는 거죠. 이재명은요 그 자리가 버겁습니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털고 나오는 게 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요. 지가 갈 길이 따로 있습니다. 지가 갈 길을 가야지 세상이 순환되는 겁니다. 그대가 갈 길은 어디? 예비 빵제비다 라는 거죠. 165일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김영은 TV였습니다.